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김지은입니다. 지난해 12월 청주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선정됐는데요. 올해는 문화도시 최종 선정을 위한 예비 단계로 다양한 도시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청주 문화도시 사무국 총괄 기획자인 손동유 박사와 함께 문화도시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앞서서 청주가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선정됐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문화도시라는 것 자체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떤 용어인지 어떤 도시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우리나라 중앙정부 문화부에서는 그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각 지역마다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창조력을 널리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정 문화도시를 지정하는 일을 이제 시작을 해서 추진 중입니다. 작년 말에 말씀하셨듯이 10개 도시를 예비도시로 지금 선정한 상태고요. 장기적으로는 30개 도시를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할 계획인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예비도시로 선정된 도시가 10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청주 말고도 다른 도시들은 어떤 곳들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청주 외에 9개 도시가 더 있는데 네. 저희가 청주 외의 지역을 일일이 소개해 드리는 것보다 청주에 집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는 청주는 기록문화창의라는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고 다른 지역들도 다 자기 지역의 특색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얼마 안 있어 올해 말에 본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될 때 이 10개 도시가 다 지정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의의 경쟁도 있고요. 그러네요. 다른 지역에서 잘하는 점들은 서로 나누고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협력과 경쟁을 하면서 지금 준비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0개 도시가 모두 다 선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최종 지정을 받기 위해서 평가가 진행되고 있고 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청주시가 근데 문화도시 지정 사업에 도전하게 된 좀 특별한 이유도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주는 그동안 뭐 교육의 도시, 생태 도시, 문화 도시 여러 이름으로 우리 청주를 꾸며왔는데 또 불리워왔는데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를 얘기해라 그러면 그게 문화가 아닌가 싶고요. 마음으로는 청주는 이미 문화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자원과 또 역량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문화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 한범덕 시장께서 회의 중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청주가 꼭 경제적으로 1등 도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네. 그 의미는 이제 1등이 아니더라도 윤택한 도시를 위해서 과정도 중요하고 그런 모습도 중요하다라는 정도겠죠. 그러나 문화적으로 인류 도시를 빼앗기고 싶진 않다. 우리 청주는 살아온 모습도 그렇고 앞으로 지향하는 바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는 1등 가는 도시를 하고 싶다라는 발언을 할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렇네요. 저도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저의 생각을 저 대표 시민 대표가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청주 시민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는 1등 도시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청주시기 때문에 이번에 문화도시 선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문화도시 선정 예비 사업 관련해서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영상부터 보신 다음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갓찌개 당신에게 기록이란 기록이란 무엇인가요?
네, 처음 영상 시작부터 당신에게 기록이란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보니까 정말 기록적인 이제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청주시를 좀 잘 대표한 영상인 것 같은데 이제 문화적인 인류 도시가 되기 위한 비전으로 기록문화 창의 도시 청주를 내세우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 청주는 특히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기록을 많이 보유하고 또 지금까지 잘 전승해 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직지도 물론이고요. 그 외에 뭐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뭐 조선 시대에 살았던 순천 김 씨의 묘에서 출토된 뭐 개인 간의 편지라든지 네. 또 알려진 반찬 등속이라든지 그러네요, 네. 뭐 시내에 지금 있는 철당간 뭐 우리 청주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들은 이 개개인의 삶의 모습 또 가문의 모습 또 공적인 영역의 모습을 그때그때 잘 보여주면서 우리가 전승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청주의 모습을 바탕으로 봤을 때 기록 문화 창이라는 것은 여지까지 이제 사람들이 살아온 그 흔적들이 기록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살아온 흔적들을 통해서 현대적 삶의 어떤 지혜와 교훈을 얻는 과정, 그래서 행동 양식을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문화라고 보고요. 네. 그런 기록과 현재 삶의 형태를 통해서 미래의 창조적인 그런 청주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의지가 기록문화 창의도시에 담겨져 있고요.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네. 최근에 이렇게 특히 이제 디지털 환경이 되면서 많은 자료들이 실시간 공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재의 기록들은 앞으로 그런 모습으로 아주 다양하게 우리 사회에 있을 텐데요. 이것들을 그냥 산지 사방에 흩어진 채로 놔둘 것이 아니라 잘 정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그런 가치들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미래지향적 뜻도 기록문화 창의도시에는 담겨져 있다는 점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래서 기록문화 창의도시 구현을 위해서 지난 7월에 총괄 기획을 맡고 계신 청주 문화도시 사무국을 개소했다고 들었거든요. 이 사무국도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뭐 물론 제가 개소한 게 아니고 청주시에서 네. 이제 문화도시 추진단을 부시장님 총괄하에 만들면서 이제 실무주체격으로 사무국을 7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했습니다. 네. 물론 뭐 그 이전부터 문화특화 사업이나 예비도시 사업을 쭉 해오곤 있었지만 아주 박차를 가하기 위한 그런 사무국인데요. 재단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직원분들 6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활동하고요. 시에서 4분의 공무원이 이제 지원 업무를 중심으로 파견 나와 있고요. 제가 총괄 기획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청주의 이제 문화 네트워크들, 그 다음에 거버넌스 녹색 청주협의회를 비롯한 또 여러 조직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청주 시민들, 그리고 중앙문화부에서 지정한 컨설턴트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 문화도시 사무국과 함께 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일은 예비도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시민들이 직접 문화적인 삶의 어떤 행동 양식과 또 문화적인 사업들과 또 미래를 향한 어떤 도전들을 하실 수 있도록 바탕을 마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일부러 겸손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시민들의 문화적 삶을 위한 심부름을 한달까요? 실무를 지금 탄탄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문화도시를 꿈꾸는 청주 시민들이 지금 어떤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지도 알고 싶거든요. 어떤 것들을 하고 있나요? 예,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이제 이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저희들 같은 준비 주체들이 이걸 시민들께 알리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구조였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시민들이 이 상황을 주도해 나가는 상황이 되길 바라면서 해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해온 것들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네. 이제 문화 10만인 클럽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약 한 3만 5, 6천 분 저희들이 이제 정보를 지금 소통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더 늘어날 계획이고 네. 늘릴 계획입니다. 이분들과 정보를 소통하고 있고요. 뭐 살롱, 포럼 등의 이름으로
오프라인 자리를 만들어서 고민을 함께 하고 미래의 어떤 그 해법을 공유하는 그런 자리들이 그동안 쭉 있어 왔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는 네. 축제도 열었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발산해보는 그런 자리도 가져왔고, 또 시민 기록물을 수집하거나 청주시만의 기록의 가치를 발굴하는 이런 활동들을 시민그룹에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왔고, 이런 일들을 쭉 해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앞서서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시민들이 직접 기획한 축제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직은 이제 모험적 단계고 시도하는 단계라 네. 뭐 일상화되고 뭐 막 활발하다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올해 6월에 그 문화생태공원에서 청년 기획자들 한 20명이 주축이 돼서 로그인 포레스트라는 축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뭐 로그인이라는 건 최근에 뭐 많이 사용되는 용어지만 접속하다 뭐 이런 네. 뜻이 있겠죠. 그래서 숲에 접속해서 뭔가 문화적 아이디어를 모아보고 발산해보자, 이런 취지의 그 축제였는데요. 토요일, 일요일에 걸쳐서 좀 더위가 시작되는 날씨였는데 저희가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이틀 동안 한 23,000여 명이 다녀가셨더라고요. 정말 많이 다녀가셨네요. 예,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청년 그룹들의 정제되지 않고 아주 자유분방한 이런 기획들이 시민들과 함께 만나면서 우리도 생각 못했던 여러 네. 가지 문화적 발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뭐 시작일 뿐입니다, 아직. 예. 그렇군요. 그래도 이렇게 진짜 청주에 이렇게 문화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실행력이 있는 청년들이 있다는 게 정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청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정책이나 좀 지원책도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것들도 마련돼 있을까요? 뭐 저희가 이렇게 완벽하게 뭘 마련했고 준비했다 이런 차원보다는 계속 네. 고민하고 시도하는 중이긴 한데요. 이 어떤 통계를 보니까 우리 청주의 문화 분야의 직업 비중이 3%를 넘지 못하는 통계를 봤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이제 좀 더 우리가 신경 쓰고 청년들이 미래의 세대로서 일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과 장을 넓혀야 되겠구나 하는 절박함이 좀 있고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청년들하고 우리 청주의 곳곳은 물론이고 외부의 다른 네. 지역도 방문하면서 어떤 배움의 기회를 갖는 그런 일들을 우리 사무국에서 쭉 해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청년학당이라고 해서 청년 문화기획자들을 양성하는, 그 안에서 이제 공부도 이루어지고 토론도 이루어지고 일정한 실험적 시도도 이루어지고 이제 이런 일들을 그동안 쭉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뭐 그 성과에 대해서 산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관심과 어떤 장기를 가진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청년 세대의 지금 활약들을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근데 또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문화도시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또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그 전에 청년 활동 관련해서 네.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하면, 네, 네. 최근인데요. 복대 이동 치안센터가 이제 기능을 다하고 유휴 공간이 됐는데 우리 청년 활동가들 중심으로 거기를 청년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래서 느티라는 이름인데 느티나무처럼 오래 꾸준히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한데, 그 안에서 청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화적 시도를 해보기도 하고 전시 활동도 하고, 뭐 일단의 계획은 그렇지만 얼마나 더 활발하게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질지는 네. 저희가 기대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문화도시를 위한 시민들의 활동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민들하고 저희들이 이 자리를 가진 것은 뭐 다양한 형태였는데, 특히 기억에 지금 나는 것은 기록문화 포럼이라는 거를 세 차례 해오고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문기록관으로 유일하게 설립된 우리 청주시의 청주시 기록관이라고 하는 기록관이 있습니다. 여기와 함께 협력해서 포럼을 개최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도 하시고 의견도 개진하시고 했는데 그 핵심은 청주의 문화도시, 청주 문화도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토론들을 크게 세 차례 저희가 진행한 바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런 의견들을 모으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 지역의 청년들과 시민들이 이렇게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청주 문화도시 사무국 총괄 기획을 맡고 있는 손동유 박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초반에 문화도시 청주의 비전이 기록문화 창의도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비전이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드러나는 일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그동안 해온 일 중에 좀 특별한 게 이제 다음 달이면 10월이면 한국공예관에서 전시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시민들과 함께 생활 속에 가치 있는 기록을 수집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뭐 집의 장롱 속에 잠자고 있었던 네. 옛날 사진이라든지 또 나의 삶을 특징해 줄 만한 생활 소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아 보니까 네. 청주 시민들의 다양한 삶을 보여주는 아주 재밌는 전시가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10월 중순에 한국공예관에서 하니까 꼭 한번 찾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정말 우리 지역의 옛날 모습도 볼 수 있고 옛날 생활상도 볼 수 있으니까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수집된 시민 기록물들을 그러면은 직접 다 보셨을 텐데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궁금하고요. 총괄 기획자님이 보시기에 이건 정말 인상적이다 이런 기록물도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 보지 못했고요. 그 정도로 많이. 대체로 이렇게 본 편이고요. 뭐 종류로 말하면 굉장히 많은 유형의 자료들인데 사진, 사진. 뭐 편지, 엽서, 그다음에 가계부나 일기장, 네. 또 학교 다닐 때 썼던 문방구류들, 또 이제 어디서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공문서나 증명서 네. 같은 기념이 될 만한 자료들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자료들이 이제 많이 이번에 협조가 됐는데요. 인상 깊은 기록이다 그러면 어느 하나를 특정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좀 형평도 있고 또 하나하나 다 한 분 한 분에게는 그렇죠. 소중한 자료이기 네. 때문에 뭐가 특별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네. 이제 사무국에 있을 때 어떤 70대 어르신께서 자료를 갖고 오셨어요. 이런 것도 되겠는가. 그래서 봤더니 편지예요. 편지. 예, 이분이 고등학생 때 그 누님의 친구분이 독일로 간호사 네. 활동을 하러 가신 분이 이제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타지에서 외롭고 또 친구 동생에 대한 이런 생각도 나고 그 편지 안에는 청주에 대한 이 기억, 향수가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네. 그 간호사 하셨던 어른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러면서 참 아쉽긴 한데 그때 우리 어린 시절에 청주를 기억하면서 주고받은 편지. 그리고 또 하나 편지를 내놓으시는데 당신께서 교사로 타 지역에 이제 부임을 하셨는데 부친께서 다른 지역에서 선생님으로 활동을 하더라도 청주 사람임을 잊지 말고 네. 성실하게 일해라라는 당부의 편지 보내신 걸 이렇게 갖고 오셨는데 단순히 편지 2장이지만 그렇죠. 이 안에 묻어 있는 어떤 시대의 흔적들 또 청주 사람이란 무엇인가 생각하게 하는 이런 단서들 그래서 상당히 진한 감동으로 그 편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이 이번에 함께 전시가 됩니다. 네, 우리 지역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민분들도 보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시민 기록물 수집 외에도 기록문화 가치 발굴을 위해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많다고 들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말씀 그대로 기록문화 가치 발굴 사업 이렇게 해서 시민분들께 함께 하실 분들 하시죠. 이렇게 안내를 했더니
여러분들이 응해 주셨는데 뭐 다 모실 수는 없었고 약 7개 정도의 그룹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략 청주의 모습을 지금의 모습 또 우리의 입장으로 담아본다.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을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한 축에 있고요. 또 조금 아까 저희들이 진행한 기록 가치 발굴 사업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드러나지 않은 기록들을 새로운 눈으로 보면서 가치를 부여해서 네. 의미 있게 하는 작업.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그렇다면 가치가 뭐냐, 우리들 삶에 또 청주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할 때 그 가치는 뭐냐 하고 가치에 대해서 연구하는 공부하는 이런 일도 그 사업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청주시를 비롯해서 우리 시민들, 문화도시 사무국,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문화도시가 지정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문화도시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된다면 우리 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까요? 네. 물어보신 말씀에 답하기 조금 전에 네. 이제 저희가 뭐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문화도시라는 말 자체도 생소한 시민들 많이 맞아요. 계실 거고요. 네. 저희들이 해온 일을 미처 모르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대로 좀 알리고 설명해 드리는 일을 더 부지런히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다짐을 좀 하고 있다는 점 네.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더 많은 시민분들과 이제 힘을 모아서 문화도시가 된다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도시 또 기록문화도시, 기록문화창의 도시라는 본질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서로 삶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고 이런 일들이 기본적으로 깔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면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고 배려하려는 마음들이 조금씩 더 생겨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해하고 배려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불필요한 분쟁이라든지 오해 또 갈등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뭐 경제적으로 몇 프로 또 뭐 산술적으로 뭐 지표가 어떻게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우리 청주가 시민들이 보다 행복하고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이 없이 좀 이런 많이 웃을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거는 저희들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5년 동안 국비 지원을 받게 된다고 들었어요. 국비 지원이 끝난 후가 전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문화도시의 의미를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이후의 계획도 좀 세우고 계신가요? 예, 조금 아까 질문에서 질문해 주신 것처럼 문화도시라는 것은 이제 한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체질을 바꾸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의 어떤 5년간의 재정적 지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한데요. 네. 그것은 5년 동안 뭘 해라라는 것보다도 5년 동안 체질과 역량을 잘 준비해서 그 이후 20년, 30년 더 튼튼한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가라라는 뜻으로 저희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어떤 삶이 또 공동체의 삶이 이렇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갖추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문화적 활동이 다양한 도시 기능과 만나서 경제적 삶을 윤택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네. 현재 활발하게 또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청주시의 도시재생 사업이라든지 또 문화예술인들하고의 협력이라든지 또 이런 협력 사업이 가능하게 하는 유통과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5년 동안 집중해서 준비해서 보다 튼튼하고 힘 있는 문화도시가 되도록 하는 게 저희들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게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되기까지는 얼마간의 기간이 남았는지 그리고 그동안 또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지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갑자기 이제 심사 말씀하시니까 네. 초조해지는데요. 얼마 안 있어서 10월 중에 네. 중앙 실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우리 청주를 방문해서 네. 주민들도 만나고 저희들이 소개하는 공간도 보면서 얼마나 예비도시 사업 잘 해왔는지 심사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12월 초로 계획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발표를 통해서 심사를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사 절차를 거치면 지금 계획으로는 올해 안에 법정 문화도시를 발표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심사를 받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심사가 꽤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 또 어떤 점들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예, 뭐 심사위원이 아니기 네. 때문에 자세히 모르지만 이제 그 안내를 받은 거에 따르면 그 지역문화진흥법 아까 소개한 것처럼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잘 발굴해서 창조력을 발휘하는 것을 핵심에 두다 보니까 이제 도시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또 시민들과 공동체를 어떻게 활성화하는지 또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현실성 있는 계획을 갖추고 있는지 등등 그 심사에 그 중요한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되어 있는 10개 도시가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엄선을 해야 되니까 아마 심사 그 과정이 네.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렇게 심사가 끝나면 3개월 후면은 이제 문화도시 지정 여부가 판가름이 날 텐데 남은 시간 동안 또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한마디 해주시죠. 예, 뭐 시작도 끝도 결국은 시민들의 문화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보다 많은 시민들께 지금 문화도시에 대한 그 추진 과정을 알리고 미래 계획을 검증받고 하는 것들이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시민공청회를 계획 중인데요. 저희들이 준비한 안을 발표하고 좋은 의견들을 또 수렴하는 과정 그리고 이런 언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의 시각을 갖고 또 좋은 의견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계 종사하시는 분들께도 기회가 되면 사업 설명도 좀 해드리려고 하는 그런 그 시민과 함께 하려는 노력이 저희들한테는 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럴 때 좀 많은 분들께서 비판도 좋고 참여도 좋고 애정 어린 이런 참여가 있으면 네.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청주 문화도시 사무국 총괄 기획을 맡고 있는 손동유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상의 기록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또 현재의 기록이 미래의 자원이 되는 도시. 이 기록문화 창의 도시가 바로 청주가 꿈꾸는 문화도시인데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어진다면 문화도시 청주에 한 뼘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